선택한 뒤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 잠들기 전 듣는 어우야담.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것들을 결정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말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결정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지나가고 어떤 결정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결정은 쉽게 내려지고 어떤 결정은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 모든 결정들이 모여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정의 순간보다 결정 이후를 더 오래 삽니다. 선택하는 데는 잠깐이지만 그 선택을 안고 사는 시간은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어떤 결정은 우리를 오래도록 무겁게 합니다. 어떤 결정은 금세 잊히고 어떤 결정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그 결정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정들이 만든 것입니다. 조선의 이야기 속에는 큰 결정을 내리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도 변명도 자랑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선택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말없이 살았습니다. 담담히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의 무게를 잠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되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밤은 깁니다. 지금 이 밤에는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듯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결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린 결정들, 잘했든 못했든 지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누워 계시다면 베개에 머리를 깊이 묻어주세요. 이불을 끌어당겨주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풀어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풀어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과거를 접은 선비.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글을 읽으면 금세 외웠고 붓을 들면 막힘이 없었습니다. 서당에서 가장 먼저 천자문을 떼었고 가장 먼저 논어를 읽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아꼈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러했고 스승도 그러했습니다. 친척들도 그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거든 우리도 잊지 말거라.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그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었고 새벽부터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글을 썼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도록 책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급제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 시험을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정성껏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노자를 쥐어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껴 쓰거라. 그리고 꼭 급제하여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모두가 그의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너라. 금이환향하거라.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선비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도시였습니다.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건물이 높았고 거리가 넓었습니다. 전국에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오래 공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척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시험이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숙소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를 연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막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준비해 온 순간인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이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는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오래 생각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달을 보며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거 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선비들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피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벗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왜 준비를 하지 않느냐? 시험 시간이 다 되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 그렇다면 왜 가지 않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벗들은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가자. 지금 가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벗들은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시험에 늦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벗들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고 물었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벗들은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해 온 시험인데 왜 포기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향까지 소문이 닿았습니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두려웠겠지. 도망친 거야. 실력이 없었던 거야. 허세였던 거야. 겁쟁이다. 무책임하다.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집안 망신이다. 온갖 말들이 그의 등 뒤에서 오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이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며칠 머물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더 깊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논어까지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엄하지 않았고 친절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서당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서당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미 잊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장원급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벗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안타깝다. 그는 그 소식을 담담히 들었습니다. 부러워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러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스승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를 가르치는 솜씨가 비범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 작은 마을에 계시는 것일까? 궁금해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스승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승과 가까워진 제자였습니다. 오래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왜 과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선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신뢰를 범했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쭙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물어볼 만하다. 오래 함께 했으니 물어볼 만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만하면 된 것입니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라고.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눈빛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늙어서도 서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장성하여 떠나고 새로운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는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논어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변한 것은 그의 흰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에게서 그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스승에게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자를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승님,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해 주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후회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과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그 결정과 함께 평생을 살았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는지, 미련이 있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평온해 보였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결정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결정 자체보다 결정 이후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선비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은 항상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 왜 그러지 않았느냐? 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답을 원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결정도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결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들, 그 결정들의 이유를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영영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정은 이유가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를 어떻게 사느냐가 의미를 만듭니다. 그저 편안히 숨을 쉬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소드 2. 떠나지 않기로 한 사람.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북쪽에서 전란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랑캐가 남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문은 늘 있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들려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고을이 함락되었다. 어느 마을이 불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갔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굶주린 얼굴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랑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마을을 불태우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작은 고을에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에 맞게 일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었습니다.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식도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란이 가까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을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고 가족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등짐만 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랑캐가 오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웃들이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떠나야 하네. 여기 남으면 죽네. 오랑캐들이 오면 끝이야. 살고 싶으면 떠나야 해.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생각해보겠네. 하지만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떠나야 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우리만 남았어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떠나느냐? 나는 늙어서 걷기 힘드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밭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을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사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늙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남느냐? 어리석다. 목숨을 버리려는 것이냐? 가족은 어쩌려고 그러느냐? 늙은 어머니는 어쩌려고? 어린 자식은 어쩌려고?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논을 정리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라 논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논둑을 다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다졌습니다. 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막히지 않게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우물을 덮었습니다. 적들이 오면 우물에 독을 풀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체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덮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우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돌멩이 3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빈집의 문을 잠갔습니다. 도적들이 들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문이 부서진 집은 고쳐주었습니다. 창이 깨진 집은 막아주었습니다. 지붕이 새는 집은 손봐주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떠나지 않으실 건가요? 이제 정말 위험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겠소. 아내는 왜냐? 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남으려 하시나요? 왜 위험을 무릅쓰시나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의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남으려 하는지 알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놀았습니다. 전란이 뭔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뭔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뛰어놀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전란은 정말로 왔습니다.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웃 마을이 불타는 연기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내는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파둔 토굴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식량도 숨겨두었습니다. 물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불도 넣어두었습니다. 그곳에 숨었습니다.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울려고 하면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사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오랑캐들은 지나갔습니다. 빈 고을에서 가져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집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고도 비어 있었습니다. 곡식도 없었습니다. 가축도 없었습니다. 적들은 실망했습니다. 약탈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더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였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 고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란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토굴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혼자 나와 살폈습니다.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집들은 무사했습니다. 불타지 않았습니다.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우물도 무사했습니다. 논도 무사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돌아온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고을이 생각보다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을은 폐허가 되었는데 이 고을은 달랐습니다. 집들이 타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살아 있었습니다.
논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로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지킨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사람들은 사내를 찾았습니다. 자네가 지킨 것인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왜 남았느냐? 고 물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썼느냐? 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았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정말 고맙네. 여전히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무모한 짓이었어. 사내는 둘 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고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을 쓸 수 있었습니다. 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고을보다 폭구가 빨랐습니다. 다른 고을은 우물부터 새로 파야 했습니다. 논둑부터 새로 쌓아야 했습니다. 집부터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은 달랐습니다. 사내가 지켜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한 일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되기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소.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가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잖아요. 왜 위험을 무릅썼어요? 사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곳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꼭 지켜야 했어요? 사내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자네도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가정을 이루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사내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평범한 죽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에 비석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결정이 남긴 흔적은 남았습니다. 고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물은 여전히 물을 주었습니다. 노는 여전히 곡식을 길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결정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에피소드 3. 혼인을 미룬 여인.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한 양반가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술을 놓을 줄 알았습니다. 바느질을 잘했고 요리를 잘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왔고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규수였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집안의 보배였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 집 딸은 현숙하고 재주가 있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혼처를 골랐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의 양반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학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흡족해 했습니다. 이보다 좋은 혼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을 새워 옷을 지었습니다. 피단 옷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온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기쁜 분주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시집살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시부모를 모시는 법, 남편을 섬기는 법, 자식을 기르는 법,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도리. 그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냐? 혼례요. 지금은 혼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느냐? 다시 말해보거라. 혼례를 올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유를 묻는 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깨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오빠도 왔습니다. 모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혼례가 며칠 앞인데 무슨 소리냐. 집안 망신이다. 당장 정신 차려라.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대 집안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망신이다. 창피하다. 집안을 망치려는 것이냐? 조상님 얼굴에 먹칠하려는 것이냐? 온갖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치른다.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데려가셔도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딸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고집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홀레는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노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파혼하다니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이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평생의 치욕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이웃 고을에도 퍼졌습니다. 그녀는 제 정신이 아니다. 무슨 병이 있는 것이다. 남자가 있는 것이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술을 놓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홀레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홀레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말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기가 지났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제 팔자를 제가 망쳤다고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생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혼처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있다. 그런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지켰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없이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오빠가 집안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본가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끝내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녀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술을 놓아 팔았습니다. 솜씨가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놓은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글을 배울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들만 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도왔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도왔습니다. 조용히 살았지만 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서 글을 배운 아이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천을 받은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안악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자식도 없이 누가 노후를 돌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린 결정 덕분에 지금까지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안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었습니다. 평온한 웃음이었습니다. 안학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후회가 없어 보였습니다.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과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가 평온해 보였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잠들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래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녀에게서 그를 배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천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인하지 않았지만 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피소드 4. 벼슬을 내려놓은 관리.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25에 급제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습니다. 상위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실수가 적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벼슬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는 여러 관직을 거쳤습니다. 지방 관리도 했고 중앙 관리도 했습니다. 외진 고을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힘든 자리도 있었고 편한 자리도 있었습니다. 큰 공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관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맡기면 탈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엄하지만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청렴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든든한 관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중견 관리가 되었습니다. 30해가 지났습니다. 머리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창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인맥도 있었습니다. 경험도 쌓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제 한창일 때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판서 자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표를 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상관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병이 있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도 무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만두려 하는가? 누가 협박이라도 했는가? 파벌 싸움에 휘말렸는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창일 때인데 왜 그만두는가? 실수를 한 것인가? 파벌 싸움에 휘말린 것인가?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가?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것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인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사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물러나고자 합니다. 상관은 만류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조정에 자네 같은 사람이 드무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동료들도 만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해보게. 함께 오래 일했지 않은가? 말해보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했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상관은 아쉬워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오래 사용한 붓을 챙겼습니다. 책 몇 권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0년 벼슬살이에 남은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청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날 동료들이 전송을 나왔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지 않겠나? 왜 그만두는가? 이제 떠나니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는 웃기만 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더 물어도 소용없다고. 술자리는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만두었을까? 정말 모르겠다. 이상한 사람이다. 아까운 사람이다. 그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뒤에 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앞에 개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호미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괭이를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터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편한 벼슬을 버리고 힘든 농사를 짓는가? 높은 자리를 버리고 왜 흙을 만지는가? 후회하지 않는가? 돌아가고 싶지 않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렸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김을 맸습니다.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가을에는 거두었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고 갈무리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쉬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가끔 옛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 승진했다. 누가 좌천되었다. 누가 파직되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유배 갔다. 조정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는 담담히 들었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고 물으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고 물으면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지 않느냐? 고 물으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물었습니다. 오래 알던 동료였습니다. 그래, 왜 그만두었는가?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겠나?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상관없지 않은가? 10년이 지났네. 이제 말해주게.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그만둘 때였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동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왜 그때였나? 어떻게 알았나?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더 물어도 답을 얻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정 이후의 삶을 조용히 선택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것도 결정이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인지도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밭에 나갔습니다. 매일 땅을 일구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늙어서 죽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평소처럼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대로 살았고 자신의 결정대로 죽었습니다. 편안히 숨을 쉬세요.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5. 말하지 않은 단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나란히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같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형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든 나누었습니다. 비밀도 나누었습니다. 꿈도 나누었습니다. 둘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까웠습니다. 각자 장성했습니다. 각자 혼인을 했습니다. 각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각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승진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함께 울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했습니다. 평생 그럴 줄 알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덤까지 함께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관계를 끊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날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전날까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도 피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무슨 일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려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보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넣었습니다.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그렇게 가깝던 사이가 어떻게 된 것이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지만 관계를 끄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물어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측했습니다. 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배신을 당한 것 아닌가? 무슨 비밀이 있는 것 아닌가? 뒤에서 험담을 했던 것 아닌가? 사업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질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온갖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사자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 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덜 어울렸습니다. 술자리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아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은 뒤에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를 잃었는데 왜 편안해 보이는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둘은 끝내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모른 척 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원래 남이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관계를 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 그분과 왜 그리 되셨습니까? 어려서 그렇게 가까우셨다면서요. 형제보다 가까우셨다면서요. 왜 연을 끊으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고. 이것이 마지막 대답이라고. 그것이 그가 내린 결정의 전부였습니다. 왜 끊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영영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 결정 이후 더 평온해졌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후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평온해지기 위해 끊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 끊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6. 남기로 한 침묵.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80년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긴 삶이었습니다. 특별하지만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앓던 병이었습니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침을 맞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들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자들도 왔습니다. 증손자들도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유언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자손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손자들에게 전해줄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부디한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느냐? 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저러시는가? 한마디도 아끼시는가? 평생 말씀이 적으시더니 마지막까지 그러시는가?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은 옳았고 어떤 결정은 틀렸습니다. 어떤 결정은 자랑스러웠고 어떤 결정은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결정은 사람을 살렸고 어떤 결정은 사람을 상처 주었습니다. 어떤 결정은 기억하고 싶었고 어떤 결정은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이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후회하는 것도 있었고 후회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부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언은 때로 촉새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따라야 한다. 그런 부담이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됩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촉새가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유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이미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다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더 보태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식들의 몫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렵고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는 잘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잘할 것이다.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그런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임종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숨이 있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슬펐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삶은 끝났지만 자식들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길잡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주 깊었습니다. 달이 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이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당신도 조용히 누워 계십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흘려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기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듣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흘려보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잠들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결정은 항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옳았는지도 틀렸는지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평생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의 본질입니다. 알 수 없어도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있고 삶이 있을 뿐입니다. 조선의 이야기 속 사람들은 결정을 내린 뒤 그 선택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결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담담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들 어떤 것이었든 괜찮습니다. 옳았든 틀렸든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니면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결정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알 수 없어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뒤에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해도 됩니다. 모레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결정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결정입니다. 멈추는 것도 결정입니다. 쉬는 것도 결정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미 감고 계시다면 그대로 계세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오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일의 결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이야기들이 당신의 잠을 방해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잠으로 이끌었기를 바랍니다. 조선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밤마다 들려주는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당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편안하셨다면 다음 밤에도 여기서 다시 만나도 좋겠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